예, 일단 구모 보시느라고 수업 많았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일단 잠깐만 이거를 예, 구모 관련해서 먼저 좀 중요한 거는 사실 구모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알았죠? 분석을 좀 잘 해야 돼요. 알았죠? 예, 분석을 잘 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앞에 맨 첫 번째 보면 뭐 총평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하고 육모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독서는 비슷하고요. 예, 문학이 좀 더 어려웠고 엄매 그다음 화작 모두 어려웠고요. 작년 수능이랑 올해 6월보다는 약간 더 어려운 느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난이도로 따지면 올해 육모보다 조금 구모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작년 수능보다도 약간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도 문제 경향 있잖아요, 출제 경향을 따져보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육모랑 매우 유사하다. 또는 수능이랑도 일정 정도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육모랑 좀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육모랑 어떤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딴 게 아니라 독서인데요. 독서는 지문은 쉬운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쉬워요. 알았죠? 그런데 문학에서 일단 선지 변별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고, 그 중에 특히나 엄매 같은 경우가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6월이에요, 사실은. 이 6월이거든. 근데 6월 기억나죠? 6월에 약간 요랬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쉽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왜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지난번 6월에 특징이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냐면 쉬운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작년 6월의 특징이거든. 이 지난 6월에. 왜냐하면 쉬운 것 같은 게 딴 게 아니라 독서 때문에 그래. 그리고 문학 작품 때문에 뭐 문학 작품 자체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읽히기는 잘 읽히는 거죠. 독서도 그렇고. 시간도 생각보다는 아주 막 부족한 정도는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수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독서 지문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독서 지문은 쉽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딱 몇 문제가 한 두세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의 몇 문제가 추론을 좀 요구해요. 그러니까 즉 사고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대신 나머지 문제는 완전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 위주로 풀어서 나오는 문제. 나머지 문제는 쉬운데 두세 문제 정도가 살짝 추론과 사고력이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잘못하거나 방향을 잘못하면 못 푸는 문제. 근데 뭐 사실 그래도 쉽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설사 얘를 틀린다고 해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러긴 한 거죠. 어쨌든 근데 타격이 꾸준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 선지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점수도 잘 안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낮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경우 독서에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쓰니까 독서가 쉬웠다고 그랬잖아. 체감을 못 하는 거야. 왜? 문학에서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렸으니까 독서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이미 부족하니까. 봤지?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 엄매 같은 경우가 어렵다 보니까 엄매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엄매가 어려우면 첫 번째는 멘붕이 와요. 이게 중요해. 독서 어려우면 멘붕이 좀 더러우거든. 독서는 뭐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 원래 좀 어려워. 약간 요런 느낌 있죠. 원래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 엄매가 어려워 버리니까 약간 멘붕이 와요. 그러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6월이야. 알았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게 6월이에요. 근데 이런 경향 어때요? 이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육모의 특징이 어떻게 제가 평가하냐면 요런 거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번에 육모의 특징은 뭐냐면 쉬운 듯한데 근데 점수는 생각만큼 안 나오네. 점수 나오기가 쉽지 않네. 요게 사실은 딱 육모였거든요. 근데 이번 구모 노란색으로 갈게요. 이번 구모는 이러한 어떤 육모의 특징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는 비슷해요. 독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요건. 근데 문학 선지가 좀 더 어려워졌고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 조금 더. 그러면서 길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결정적이에요. 선택 과목이 엄매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또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게다가 엄매 하시는 분들만 저번에는 엄매만 좀 어려웠거든. 화작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화작도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7번 문항인가 제가 오답률 드렸거든요. 오답률 화작의 37번 뭐 엄매 하시는 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에 있는데 37번 문제면 여러분 화작이잖아요. 그쵸? 화작이죠. 요거 정답률 여러분 42%입니다. 정답률 42%. 됐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화작인데 그럼 반 이상이 틀린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아까 했지 똑같아. 멘붕 올 거야. 화작인데 이렇다니 뭐 이런.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쓰게 되죠. 엄매 같은 경우 특히나 시간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엄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몇 분 잡냐?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몇 분 잡아? 15분 잡죠? 근데 이번 거 15분을 푼 사람 거의 없어. 15분 푼 사람 거의 없고요. 제가 봤더니 15분 보통 푸는 사람이 17분, 18분 풀더라고. 그리고 20분 넘어가는 사람도 꽤 돼. 20한 5분, 24분, 3분 이렇게 20분 넘어가는 경우도 꽤 되더라고. 그러니까 20분을 넘어가.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게 그러면 이렇게 풀고서 또 맞으면 괜찮아. 그나마. 근데 엄매 한번 볼까요? 한 페이지 더 볼게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엄매가 오답률 이게 베스트로 제가 쭉 뽑은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베스트, 오답률 베스트거든. 1번부터 어려운 순서부터 쉬운 순서대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번 오답률 2위가 38번이야. 2위가 35번. 4위가 36번. 7위가 43번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지? 엄매가 베스트 중에 1, 2, 4, 7위가 엄매예요. 엄매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멘붕도 오고 시간도 많이 쓰고 게다가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성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성이가 뭐라냐면 나 엄매 망했다고. 근데 그게 지성이만 망한 게 아니긴 해요. 사실은 35번, 36번이 오답률 2위, 4위야. 됐지? 그 다음에 37번은 좀 아니긴 한데 38번 오답률 1위.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낸 거야 문제 자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5, 6, 8 맞잖아 딱. 그치? 5, 6, 8 딱이죠? 1위, 2위, 4위 틀린 거야. 맞아 오답률? 그러니까 이게 괜히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 어렵게 낸 거라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바로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돼서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모랑 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저번 육모 끝나고 한번 이런 얘기를 했잖아. 육모 끝나고 우리가 구모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육모가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좀 뭐랄까 좀 이상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시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뭔가 좀 이런 패턴이 별로 없었잖아. 근데 뭔가 이상해서 첫 번째 반응은 왜 이렇게 쉽지? 근데 점수 여러 번 나온 거 보고 오답을 보니까 그렇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혹시 그냥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단순히 너무 쉽게만 낸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육모에서 점수 나온 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쉬우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네. 그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계속 아마 그럼 이렇게 나올 건가? 그 구모를 좀 봐야 되겠다. 근데 구모가 똑같이 나온 거잖아. 그치? 약간 경향이 강화돼서. 그러면 이러지 않겠어요? 수능 때는 수능 때.
올해 수능. 아까 제가 작년 수능 써놓고 올해 수능.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향을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경향을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봐봐 행동 지침 가르쳐줄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 시상 조금 이따 보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풀이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선택 과목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수능에서. 알았지? 멘붕 오지 말라고. 원래 어려울 수 있다고. 알았죠? 대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멘붕 오지 말고 뭐야 막 이러지 말고 어렵네 생각하라고. 여러 번만 틀린 거 아니라고. 봤잖아. 오답률 보여줬잖아. 오답률 1, 2, 4이라니까. 알았어요? 너 여러 번 틀린 게 아니야. 심지어 38번은 정답률이 21%야. 엄매인데 정답 21%. 뭔 말인지 알겠죠? 어렵게 낸 거라고. 어려울 수 있어. 멘붕 오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알았지? 시간 관리. 이거는 화작도 역시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냐면 시간 관리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시간은 딱 정해서 몇 분 하라고 그랬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15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얘기했잖아. 엄매 화작 어떻게 해서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4. 요거 있잖아. 기억나요 여러분?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맥시멈 봐. 맥시멈 몇 분 안에 그래도 맥시멈 몇 분? 19분에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아마 안 풀릴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께서 방법 가르쳐줬잖아. 특히나 엄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 순서 가르쳐줬죠? 앞에 지문형은 맨 마지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마 18분이나 7분 풀면 지문형 문제가 남을 거야. 근데 지문형을 풀면 이 시간이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지문형은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만 지문 아닐 거 풀어야지. 풀리면 넘어가고 풀고 못 넘어가면 찍고 넘어가. 일단 못 푸는 거야. 나중에 풀어야 돼. 알았지? 매체 넘기는 게 아니라 언어를 넘긴다고. 지문형을.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돌아오는 거야. 알았죠? 됐죠? 근데 돌아올 시간이 있기도 해. 사실은. 왜? 독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풀리더라고. 생각보다. 원래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시는 거 좀 잘 보셔야 되고. 하나 더. 이거 중요해. 잘 봐. 선택 과목이 어려웠지? 선생님 수능 선생님 출제자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도 할 것 같아. 독서는 난이도 높일 수 있어요. 매체, 엄매 화작에서 어려웠던 것처럼 독서론에서 난이도 높일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완전 무너질 거야. 이번 독서론 엄청 쉬웠지? 느낌이 안 좋아. 너무 쉬워서 느낌이 안 좋아. 너무 쉬웠어. 대신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독서론 조금 높일 수 있다. 난이도를. 그러니까 똑같아. 멘붕 오지 말라고. 독서론도 뭐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 이해됐죠? 바로 그걸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요거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갑니다. 독서 지문은 조금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알았지?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독서 지문은 가능하면 전 지문을 다 봐야 되는 거야. 알았죠? 전 지문을 다 봐야 돼. 일단 왜냐면 쉽게 냈으니까. 그렇잖아. 그치? 근데 알아두실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쉽다고 다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물론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다면 요거까지 해결하시면 좋아요. 물론 당연히 좋고 요거 관련된 연습을 앞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추론이라든지 좀 사고력 테스트하는 우리 사실 교재 풀고 있는 것 중에 문풀의 원칙 2위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들 잘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혹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지?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일단 시간 없으면 뭐 해야 돼? 일단 스킵해야지.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시간이 없으면 됐죠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뭐 한다고? 스킵한다고. 감 잡았죠? 됐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면 스킵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지. 여기는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푸는 애가 아니라고. 시간 끈다 싶으면 일단 넘겨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해야 된다고 독서에서. 지금 이번 시험 그랬어요. 이번 시험에서 시간 확보할 영역은 독서였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잖아. 아니면 화작에서 시간 많이 썼잖아. 시간 확보해야 될 거 여기였다니까. 문학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답률 한번 봐보라고. 오답률 1, 2위가 제가 엄매 얘기했죠? 물론 화작은 엄매가 없긴 해요. 근데 화작도 아까 얘기했잖아. 3위가 화작이야. 3위가. 대신 1위가 뭐야? 1위 보세요. 1위가. 1위가 보통 어디냐? 1위가. 오답률 1위가 보통은 독서잖아. 근데 이번 1위는 어디에요, 여러분? 30번이야, 30번. 문학이 화작에선 1위고요. 엄매에서는 3위입니다. 엄매 3위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엄매 빼면 1위. 맞죠? 엄매 빼면 1위. 됐지? 공통 과목 중에 1위는 뭐였다고? 문학이었다고. 그리고 문학 개수하고 세봐요. 봐봐. 여러분 문학 개수 보자. 지금 일단 이걸 화작으로 보면 더 편해. 화작이 더 많으니까 봐봐. 화작으로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거 봐봐. 30번 1위죠. 34번 문학 4위죠. 33번 6위 문학이죠. 됐어요, 여러분? 봐봐. 문학이 3개 있는 동안에 독서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앞에 상위권은 다 문학이 더 많은 거야, 지금 오히려. 그래서 문학이 더 어려웠다니까요. 독서보다 올해 건. 구모는.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 30분 이내로 풀어야지. 이번에 문학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학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문학은 가능하면 시간을 좀 이렇게 뭐 해야 돼? 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학은 빨리 풀래. 문학에서 시간 확보해서 독서 풀래. 이러면 이번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6, 9월이 다 그래. 심지어 작년 수능도 그랬거든. 작년 수능도 여러분 문학이 좀 더 어려웠고 독서에 비해서 문학이 좀 더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문학이 이제 쉬운 시기가 지났다고. 근데 여러분이 수능을 많이 안 봐봐서 수능을 당연히 처음 안 봐봤잖아. 그치? 그렇지만 선생님은 수능을 사실은 거의 한 20년 정도의 수능을 봐왔거든. 원래 여러분 한 10몇 년 전까지 한 13, 14년 전까지는 국어는 문학이 어려웠어요. 독서는 점수 주는 애였어. 점수 주고 딱 몇 문제가 어려워서 몇 문제만 어렵고 여러분이 이번에 좀 이게 어려웠어 라고 하면 그건 문학이었다고. 원래 국어는 그랬어. 그러다가 한때 독서가 갑자기 어려워졌잖아. 그리고 그렇게 한참 간 거야.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선생님? 이게 아니라 돌아간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낯설지 않아. 이렇게 낸 적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제로 요 패턴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문학 자체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시간도 좀 할당을 미리 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간을 어떤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선택 과목인데 엄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 적정 시간은 이랬던 것 같아. 이번 시간은 적정 시간은 엄매 20분. 오버됐죠 벌써? 그리고 문학 최소 30분. 됐지? 그럼 몇 분이야? 50분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몇 분이야 이게? 독서론 포함해서 원래 보통 몇 분 잡아요? 35분 잡잖아. 이게 30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우리 평소에 했던 거. 근데 봐봐.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시간을 못 잡아요. 그렇잖아. 애초에 시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독서는 30분 잡아. 이렇게 못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밖에 안 되냐면 일단은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거를 19분을 쓰고 풀고 나머지 시간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대한 여러분 추론이나 사고력 있는 문제를 좀 일단은 빼놓고 시간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풀면 아마 시간이 남거나 해서 다시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매의 지문형 문제 같은 경우 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화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점수가 이렇게 막 차이가 그래도 엄매랑 화작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작도 어려웠거든.
화작이라고 무조건 막 점수가 막 4점 막 이렇게 높지가 않고 이번 한 2점 정도 높거든요. 2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 딱 그냥 요거 점수가 요게 시간이 한 20분까지는 아니고요. 한 17분 정도, 15분 정도 걸렸을 거야. 보통은 화작에서 한 13분, 12분 뭐 이렇게 많이 풀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 15분, 17분 요 정도 느낌에서 풀더라고. 이번에도 이제 화작치고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지. 물론 한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37번 같은 경우에 어렵기도 했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쓴 거야. 그러니까 엄매에 비해서 시간 차가 별로 안 나. 원래 이제 엄매에 비해서 화작이 보통 5분 정도 시간을 더 확보하거든. 근데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육모 바탕으로 해서 구모 어떻게 받고 그리고 수능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좀 해주시는데 일단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약간 어려웠다가 맞긴 하죠. 근데 우리가 6월 볼 때 원래 예상했던 내용이긴 하잖아. 육모가 워낙 쉬웠으니까 육모보단 조금 어려울 거야 한데 내용이 중요한 거였죠. 내용이. 근데 육모랑 비슷하게 내면서 어려운 거지. 그치? 그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수능 때도 그럴 거다. 이 가능성이 매우 큰 거잖아. 그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 6월이나 9월의 시험이 별로 결과가 안 좋았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답률이 뭐 너무 높아서 뭐 너무 애들이 너무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너무 잘 보거나 그러면 그럴 텐데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변별은 확실하게 됩니다. 변별은 확실하게 되면서 학생들한테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막 이게 야 정말 너무 어려웠어. 와 완전 손도 못 대. 막 이런 느낌이 아니야. 뭔가 풀만한데 약간 이런 거잖아. 아까운 거야 자꾸만. 아깝고 아쉽고 이게 딱 평가원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어는 원래 그래. 국어는 원래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는 거야. 원래. 근데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틀릴수록 좋은 문제처럼 보여요. 좋은 문제인 거야. 왜? 그러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잖아. 아예 너무 어려워. 손도 못 대. 이게 아니라 해볼 만한데 좀 어려웠어. 변별이 됐어. 딱 이번 시험이 그렇다고.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요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좀 어떻게 시험을 좀 봐셨는지는 제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뭐 그쵸? 잘 보신 분들은 또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수업했던 내용으로 계속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정보 처리가 너무 많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도 이렇고요. 그리고 문학 점수가 낮았던 이유 중에 가장 또 하나가 요거예요. 뭐냐면 문학 선지가 어려웠다고 그랬잖아. 이거 딴 거 아니라 이거야. 함정 유형이 많았거든. 함정 유형이 많은데 함정 유형의 여러분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이 부분 부정이었어. 대부분이 부분 부정. 제가 부분 부정 설명 많이 했잖아. 항상 선지의 한 단어 한 표현 뭐 이런 것만 다른 거 이런 거 있죠. 딱 그런 거였다고. 그거야 그거 우리 했던 거. 그게 많이 나왔어. 조금 이따 해설할 때 한번 제가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예상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뭐 구모가 어떻게 나올지 선생님도 사실 궁금했거든. 왜냐면 그래야 또 선생님도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잡히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좀 살짝 어려우면서. 그러니까 수능은 오히려 요거보다 여러분 잘 들어요. 수능은 쉬워도 지금 이 구모 난이도 정도일 거예요. 알았지? 쉬워도. 알았지? 왜냐하면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약간 선생님 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럴 수 있지만 평가원의 마인드는 뭐냐면 구모 지나고 봐봐. 구모 9월, 10월, 그다음에 11월 중순이잖아. 2달 반 동안 여러분의 실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산이죠. 알았지? 여러분은 상승할 거야. 여러분은 상승할 건데 고3들이 성적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우상향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근데 평가원은 전제를 그걸로 깔아. 그래서 만약에 구모랑 똑같은 난이도로 내면 지금보다 점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실제 약간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아 있고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지금 난이도가 좀 쉽게 낼 때 구모의 난이도 정도가 그런 느낌일 거고 여기보다 조금 어려우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구모 요 난이도 있죠. 요 정도일 거야 라고 평가원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등급컷 보시면 평가원이 딱 좋아해요. 좋아할 만한 등급컷이야. 맨 처음에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물론 이건 대성에서 만든
컷 기준이어서 물론 여러분이 뭐 어떤 자료를 보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1등급 컷 같은 경우 화작 91, 엄매 88, 2등급 컷 화작 83, 엄매 81, 3등급 컷 화작 76, 엄매 74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4등급 화작 67, 엄매 65 이런 정도 느낌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91, 88이니까 어려운 거 맞죠? 왜냐면 작년에 수능 때는 94, 91이었으니까 어려웠던 게 맞기야. 그치? 그리고 육모는 여러분 몇이었냐? 육모는 93, 90인가 약간 이 정도 아니었나? 그런 정도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육모나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가 맞고요. 그러면서 변별은 또 확실하게 그러면서 느낌은 뭐야? 정말 어려웠어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밑에 이 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거는 EBS 연계 분석입니다. 어떤 식으로 연계됐는지에 관한 내용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뭐 한 지문 정도 빼놓고는 다 연계가 얼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세 지문, 네 지문 중에 세 지문, 그 다음에 문학 네 지문 중에 뭐 세 지문 정도 연계가 됐고요. 34번은 그러니까 제가 복이라고 써놨는데 약간 이건 좀 억지 같긴 한데 평가 뭐냐 교육 EBS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 약간 이래서 34번도 이제 보기도 연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긴 했는데 약간 억지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연계라니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연계 나와 있는 내용들 있고요. 뒤에 3페이지랑 4페이지는 연계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적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랑 수업할 거는 뭐냐면 일단 요거를 좀 볼게요. 6페이지를 봅시다. 6페이지를 보서 합법과 장문 그거 있죠. 여러분 오답률 있잖아요. 오답률. 오답률 좀 높았던 문항 위주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풀어보고요. 원래 여러분 거로 해서 좀 풀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잠깐만 수빈아 이것 좀 평가원 틀린 거 안 적었지? 그거를 좀 적어줄래? 적어서 적어. 적어서 여기다가 적어줘. 번호만 틀린 거 알았지? 네. 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낸 사람이 3명 정도 돼요. 근데 3명 정도 구모 성적 내신 분이 근데 겹친 3명 다 틀린 문제는 없고 2명이 문제가 3명 3개 정도 되고 4개 5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다 달라. 그래서 일단 수빈이가 관건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일단 오답률 높은 문항 먼저 보고 있으면 겹칠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문학부터 봅시다. 문학부터 알았죠? 문학부터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틀렸던 문제 풀어보니까 다 맞았다고? 한 문제 빼고? 봅시다. 봅시다. 일단 30번부터 봅시다. 30번. 30번 문제. 오답률 1위 문제였으니까 30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일단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오늘 수업은 평가원 9월 이거를 해설하는 거 요거를 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감은 안 푼 사람이 좀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안 푼 사람이 지금 좀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어쨌든 이감 근데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감 보기는 봐야 왜?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감 봐야 돼서. 이감은 봐야 될 것 같긴 하니까 우리 매번 보는 것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덜 문제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로 해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그렇게 2개 파트로 좀 진행해서 하고요. 혹시 좀 시간 애매하면 그때 우리 이제 교재 나가도록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2가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30번 문제부터 볼게요. 오답률 1위 문제였고요. 오답률 1위예요. 오답률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통틀어서 오답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봐야지. 근데 이거 사실 이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30번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거야.
고전 시가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고전 시가 해석은 한번 꼭 보고 가라고. 고전 시가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예, 고전 시가 해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더불어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건 뭐야? 왜 중요한 거지? 이 시에 뭘 파악하는 거죠? 상황과 항상 모든 시 마찬가지. 뭘 파악하는 거야? 정서를 파악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 봐봐. 가시가 화전가거든요. 여러분 화전가의 상황은 뭐예요? 여자들이 그렇지 여자들이 그게 중요해.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그래 날 잡아서 그렇지 놀러 가서 뭐 부쳐 먹는 거야? 그렇지 화전 부쳐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다시 돌아가는 귀가 맞죠? 여러분 됐죠?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아니, 왜 그러냐면, 잘 봐. 놀러 나왔어. 귀가. 근데 이게 여자니까 이날이 중요한 거죠. 화전놀이가. 왜 그러면 남자들은 뭐 그냥 언제든지 맘 내키면 우리 밖에서 뭐 이렇게 술이나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막 시 보면 솔직히 기생도 나오고 술 따라주는 기생도 나오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장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여자들은 그런 게 잘 가능하지가 않아. 여자들은 여러분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설사 나온다 해도 마음대로 그렇게 놀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야 되냐면 나오더라도 여러분 어때야 돼요? 매우 날 잡고 겨우겨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드러나 봐봐. 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자들의 어떤 제약된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놀러 나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 제가 상황 한번 볼게요. 봐봐. 그러면 여자들이 날 잡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날 잡아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인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이게 한시적인 거야. 그래서 됐지? 한시적.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보시면 진짜 내가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요즘은 좀 아니지. 요즘은 아닌데 선생님 장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재작년에. 근데 장모님이 시집 와서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시집 와서. 근데 이게 원래 인천이셨거든 집이. 인천이고 그 원래 친정은 청주.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긴 한데 둘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진짜 막 오지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섬 이런 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쵸. 한두 시간, 2시간은 걸리거든, 2시간. 근데 친정을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결혼 이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지. 물론 여자여서만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대신 장인어른은 갔어. 장인어른 집은 괴산이거든. 괴산. 청주 옆이야. 거기는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갔거든. 제사하러. 장인어른은 가요. 근데 여자는 못 가. 근데 청주가 좀 떨어져 있냐? 아니 옆 동네야. 근데 거기는 못 가. 약간 이렇다니까. 그런 삶을 산 거야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제약된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놀러 나가. 여러분 봐봐. 놀러 나가.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러분 정말 1년에 한 번 놀러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갈까? 꾸미고 나갈까? 꾸미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봐봐. 제가 아까 그래서 이게 해석하고도 연관되는데 기억 부분 한번 봐봐. 기억 부분.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장식 찬란하다. 이거 나오죠? 호화장식 찬란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할 게 밑줄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밑줄 문제가 나오면 밑줄만 보지 말고 주변. 그럼 여기서 호화장식 찬란하다가 우와 자연이 참 찬란하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뒤를 보라고요. 뭐 나와? 먼산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먼산 같은 눈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래 사람 눈썹이 어때? 흐리잖아. 이렇게 옅은 거지. 약간 옅은데 여러분 눈썹은 진한 게 진한 게 좋아, 흐린 게 좋아. 미용의 입장에선 진한 게 좋잖아. 이렇게 진하게 일부러 색칠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가 눈썹을 진하게 그린다는 뜻이야.
화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구름 같은 기밋, 귀밑머리가, 여기 귀밑머리가 있잖아.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잔데 귀가 머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거보다 뭐가 나요, 여러분? 딱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싹 해갖고 귀 이렇게 요게 더 예쁘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침 발라갖고 이런 거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소개팅 같은 거, 미팅 같은 거 나간다 그러면 딴 데 만질 거 없으면 왜요? 침 발라가고 요거 이렇게 싹 이렇게 막 말아갖고 있잖아. 이런 거 싹 뾰족하게 해갖고 나간다고. 요즘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말아갖고 나갔단 말이야, 막. 약간 그렇게 하는 거지. 귀밑머리 그 잘 뽑아내서 예쁘게 그런 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귀물 고운 머리로 머리 꾸미고 동해 고운 명주 잔줄지어 누벼 입고 명주로 옷 입고 그 다음 배를 물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서 뭐 하는지 알겠죠? 뒤에 나온 거 다 뭐야 여러분? 다 화장하고 옷 곱게 입고 이런 거야. 무슨 얘기야? 아이 1년에 한 번 놀러 나왔으니 꾸미고 나온 거지. 꾸미고 나온 거죠. 그 꾸미고 나온 그 장면이 기억이야. 그러면 누가 꾸미고 나왔겠어요? 바로 여자들이 꾸미고 나온 거야 지금. 그쵸? 이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얘기해 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왔어. 그리고 화전놀이 해. 그럼 화전놀이 여러분. 그럼 여자들이 화전놀이 하니까 너무 좋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살자 이거야 여러분? 여기서 살자? 아니잖아. 살자가 될 수가 없잖아. 왜? 하루 놀고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뒤에 모두 나와요. 중략 이후에는 야 이제 날 저무니까 아쉽지만 가자. 이런 내용 나온단 말이야. 돌아가야 돼. 됐죠 여러분? 봐봐. 그게 어디야? 디귿.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한 게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가 놀아든 이게 날이 저물어 간다는 뜻이죠. 흥대로 논려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이렇게 마지못해 일어나니 이 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됐죠? 바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감 잡히셨죠? 됐죠? 바로 그 내용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마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여러분 상황 보시면서 해석 꼼꼼하게 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30번에 답이 1번인데 봐봐. 1번 왜 그런가 볼게요. 하나 더. 시내가에 정관을 걸어놓는다. 정관을 걸어놓는데 정관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10올 때 뭐 보라고 그랬어? 10올 때 힌트 뭐라고 그랬지? 힌트 첫 번째 뭐? 힌트 첫 번째 제목.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세 번째 각주의 정관 솥 나오잖아. 그러니까 솥을 걸어놓았다. 왜 걸어놓은 거야 여러분? 화전 무쳐 먹으려고 이제 그때는 솥이지만 사실 여러분 있잖아. 그거 솥뚜껑. 솥을 걸어놓았다는 게 솥뚜껑 걸어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름 이렇게 해갖고 둘러서 하는 거니까 프라이팬 일종의 프라이팬 같은 거 해놓은 거죠. 전 부쳐 먹으려니까. 그거 지금 걸어놓은 거거든. 그러면 바로 그렇게 걸어놨고 그 다음에 앞내에서 고기를 잡고 뒷매에서 약을 캐는 것에서 봐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본다. 이게 되냐고 이거죠. 보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 이렇게 돼 있거든. 여러분 봅시다. 자연이 일상적 생활 공간이 될 수가 없잖아. 아니 물론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 남자는 여기 참 좋다. 나 여기서 살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여자들은요. 봐봐. 화전놀이 겨우 하러 나왔는데 여기서 나 살래 되겠냐고. 일상적 공간으로 생활 공간이 될 수가 없잖아. 그쵸 여러분? 됐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이야. 알았지?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4번 선지, 5번 선지 볼까요? 5번 선지가 오답이 가장 많았던 선지예요. 5번 선지 보시면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인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 학생들한테 이거 왜 틀렸나 물어봤더니 한시적이란 말이 걸렸대. 아니 만족감이지 한시적이 왜 한시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1년 내내 밖에 못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겨우 하루 놀러 날 잡고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좀 이렇게 섞여있던 간장, 섞여있던 속 마음이 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아. 시원해, 상쾌해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근데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런 만족감도 계속 1년 동안 지속되는 만족감이 아니라 오늘 화전놀이 나온 오늘만의 일시적인 한시적인 여러분 뭐겠어요? 한시적인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5번은 맞아요.
지금 됐죠, 여러분? 됐죠?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고전 시가의 정확한 해석 필요합니다. 물론 해석 연습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해? 일단 제목 보라고 그랬고, 그다음 보기 보라고 그랬고, 그다음 각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셔야죠. 됐죠? 이런 부분들 보셔야지. 됐지?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석하는 것들까지 보셔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만 하겠죠. 이해됐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시 나오면 일단 뭐 보라고 그랬어요? 상황과 정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쵸? 여러분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머지 문제 오답률 높았던 게 그 다음에 28번도 마저 좀 볼게요. 28번도 오답률이 좀 높았거든요. 28번 보시면 28번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1번 볼게요. 1번이 아까 우리 기억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기억이 뭐였어요? 기억이 뭐였죠? 호화장식 찬란하다였죠. 요 호화장식 찬란하다 여러분 뭐예요? 누가 호화장식 했다는 거야? 여자들이. 기억나죠? 자연경물이 아니라. 됐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이번에 함정이 많고 어렵다가 딴 게 아니라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어렵다가 딴 게 아니라 이거라고. 부분부정. 이해됐죠? 왜 그러면 이것도 지금 봐요. 1번 선지도 어때요? 자연경물. 요게 틀린 거죠? 됐죠? 이 자연경물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는 뭐가 틀려요? 1번 선지. 일상적 생활공간 요거 틀린 거죠? 됐죠? 그러니까 다 부분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선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이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단어만 살짝 바꾼 거야. 알았지? 단어만 살짝.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야죠. 이런 거 매우 헷갈리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해서 28번, 20, 30번 다 지금 얘기한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8번에 3번 선지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3번 선지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전혀관계 일어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아까 제가 해석하기에 뭐라고 했었겠죠? 날이 저무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돌아가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3번 선지가 헷갈리는 게 이런 거겠죠.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 나와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 나오는 겁니다. 날이 지는 거니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가 헷갈리는 거죠.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하면 아니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뭘까? 상황을 보자고요. 앞에 상황 뭐였어? 화전 놀이 갔다가 이제 뭐로 바꿔? 귀가. 이 상황이 바뀐 거잖아. 화전 놀이하다가 귀가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날이 저무는 거죠. 그 날이 저무는 걸 뭐로 묘사하는 거야? 자연의 어떠한 묘사로 묘사를 한 거잖아요. 바로 그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바로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3번도 가능한 선지가 되는 거죠. 3번은.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답 그래서 몇 번? 28번에 1번 이렇게 보십니다. 됐어요? 30번, 28번 요거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감 잡혔죠?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좀 더 봐주실 거는 뭐냐면 문학에서 여러분 또 좀 많이 틀리신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을 아예 좀 보고 갈게요. 34번이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34번. 근데 34번만 틀린 게 아니라 이 세트가 다 틀렸어. 32번. 화적 기준으로 정답률 55%, 33번 정답 화적 기준으로 정답률 50%, 34번 화적 기준으로 정답률 4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률 한 50%대였던 문제예요. 32번, 33번, 34번 이 세 문제가 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일단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제가 이제 이 소설 연계 아니에요. 이거 비연계입니다. 알았죠? 비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연계 나오면 조심해야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문학에서 작품이 하나 딱 어려운 게 나왔거든요. 제가 있잖아 점수가 낮고 이게 선지가 어려웠는데 딱 하나 뭐가 있어? 작품 하나가 작품 한 개가 딱 어려워요. 됐지?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뭐야? 두 출발 요거거든.
됐죠? 이게 좀 어렵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인물 파악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건 또는 그리고 하나 이게 중요해. 의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소설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소설은 인물의 성격 파악이 중요하잖아. 그걸 일단 생각하셔야 되거든. 왜냐하면 잘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인물부터 정리하고 이건 좀 작품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11페이지에 31, 34번에 이거는 좀 작품을 정리를 하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앞부분에 인물이 등장하는 것부터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남들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뭐 나오지? 안양덕 집안. 그러니까 안양덕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안양덕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의 위세가 대단해. 알았지?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머슴으로 누가 일해요? 바로 김원석이라는 사람이 머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김원석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요. 머슴이에요, 머슴. 여러분, 머슴은 어떤 거냐면 종은 아니에요. 종은 아니고 그러니까 종처럼 일을 하긴 해. 근데 대신 뭘 받는 거야? 월급을 받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종은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야?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머슴하던 사람이 나가면 보통 머슴들은 그래서 집도 그 집안에서 자거든요. 아니면 그 집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거나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집을 떠나는 순간 살 집도 그치 돈도 뭐 세경을 받긴 하게 세경이라고 하거든. 받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못 받을 테니까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겠죠. 어쨌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김원석이라는 사람은 머슴입니다. 거기에서 양덕 영감이 지금 명절 떡을 훔쳐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가 머슴인데 뭐래? 떡을 훔친 거야. 떡을 훔쳐서 그거를 사람들하고 이제 대파티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또새 아버지란 사람과 또새 아버지겠지? 또새 아버지와 그다음에 누구? 치전 있죠. 치전이 바로 누구냐면 길성이의 아버지예요. 이제 떡 내기를 합니다. 내기 누가 잘 먹나 누가 많이 먹나 내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뭐예요? 급체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근데 이게 떡 먹다 죽은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떡 먹다 죽은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나중에 그거 있잖아. 찹쌀떡 먹거든? 수능 때? 조심해서 먹어야 돼. 아니면 사실 소화력이 좀 약하다. 이러면 안 먹는 것도 좋아. 그 괜히 찹쌀떡 먹어서 괜히 체하면 찹쌀이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찹쌀이 원래. 그래서 괜히 소화 안 되면 수능 망치기만 하고 하니까 그냥 받고 뭐 수능 끝나고 먹든지. 알았지? 아니면 딴 사람 먹으라고 하든지. 이게 맞아. 사실은 선생님께서 찹쌀떡은 별로 이렇게 먹으라고 막 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조심해야 돼. 사실은 급하게 먹다가 어쨌든 죽어요. 죽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조사를 나오는 거야? 순사가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순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사 어느 시대야? 순사? 조선 시대는 순사가 없잖아. 그땐 포졸이지. 그치, 포졸이겠지.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는 경찰이죠. 그치, 순사는 언제야? 일제시대지. 그래서 여러분 순사라는 걸 통해서 시대가 어느 시대? 일제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일제시대. 바로 일제시대의 순사. 그리고 아마 순사가 물론 한국 사람일 조선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굴 수도 있어? 일본인일 수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일본일 가능성이 크긴 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은 순사를 안 시켜줬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순사보라고 해서 순사보조, 순사를 보조하는 조수, 약간 이런 역할로 보통 쓰이지. 보통 순사는 일본 사람이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순사는 누구를 데리고 갔겠어요? 누구를 데리고? 원석을 데리고 그 다음 순사를 데리고 누구를 가 여러분? 바로 양한덕 집안으로 갑니다. 가서는 여러분 누구 나오라고 해요? 누구 나오라고?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누구 나오라고 하냐면 당신이 주인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누굴 찾아요? 여러분 바로 누구? 주인은 찾습니다. 주인. 그럼 주인이 바로 누구였어? 여기서 나오는 뒤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로 양덕 영감이 주인인 거죠. 맞죠? 됐죠 여러분? 됐죠? 주인을 찾아요. 주인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서 오너라 했더니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받지. 근데 누구를 내보내? 얘가 안 나가요. 누굴 내보내? 선달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인물의 성격이에요. 양덕 영감은 여러분 지금 아까 위세가 높다고 그랬잖아. 신분으로는 여러분 양반이었을까 아니면은 천민이나 뭐 상민이었을까? 양반이었겠죠. 여기 양반은 사람 부르면 자기가 안 나갑니다. 누가 나가요? 종이 나가지.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뻔히 봤어. 그렇지만 누구 내보내? 선달 내보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랬더니 이제 얘는 순사는 뭐라 그래? 네가 주인이야? 했더니 주인 아니니까 그럼 주인 나오라고 해. 라고 해서 누가 나와? 양덕 영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간 어긋나는 게 시작돼. 그때 뭐라 그래요? 양덕 영감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러우? 라고 하면서 봅시다. 양덕 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다 곱다란 잇못한 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 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서 불끈한 순사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죠. 봐봐. 양덕 영감이 여러분 순사에게 얘기한 그 말투가 좀 어땠던 거야? 좀 거만한 말투였던 거야. 그 거만한 말투로 순사가 뭐가 왔어요? 불끈, 뭐예요? 불끈. 화가 나는 거지. 맞죠? 여러분 됐죠? 화를 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는 거. 봐봐. 양덕 영감은 순사, 즉 경찰 같은 사람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살았어? 항상 위에서 군림하다 산 거야. 포졸이 온다 해도 웬 놈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예를 들면 거만하게 했던 거예요. 왜? 원님이 사또가 자기 친구고 뭐 자기 잘해주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나 보지.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거만한 말투에 드러나는 이 사람의 성격은 이 사람이 참 위세를 떨치고 살았구나. 근데 순사는 화가 나죠. 왜? 순사는 그런 거 생각해 안 해. 안 하거든. 근데 어쨌든 얘는 순사 얘가 자기 말 안 듣고 거만한 거에 화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할 거야?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뭐 할 거야? 불이익이 가겠지. 잘 들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라고 했더니 양덕 영감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로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봐봐. 바로 깨갱하는 거죠. 바로 깨갱하는 거야. 거만한 말투에서 여러분 뭐야? 네로 바뀌어요. 네. 됐지? 약간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그러진 말투 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말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격 여러분 변화해요. 순사한테 지금 겁먹은 거야. 그러면서 순사가 뭐라고 그래? 집을 나가서 가자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어디로 가자? 주재소로 가자. 여러분 주재소가 어디야? 주재소가 경찰서야. 경찰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기별했는지 모르지만 C입니다. 꽃갈 참봉이 여러분 안에서 눈을 둥글해서 꽃갈을 휘젓고 튀어나오며 아들 손자 하얏 할 것 없이 삽시간에 마당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답니다. 됐어요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꽃갈 참봉이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꽃갈 참봉. 그래서 지금 봐봐. 양덕 영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꽃갈 참봉이 나와요. 근데 급해서 막 나온 거야. 알았지? 꽃갈 참봉이 지금 우린 누군지 몰라. 하지만 꽃갈 참봉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하니 나하고 갑시다. 라고 꽃갈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꽃갈 참봉이 뭐라고 해? 내가 치전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봐봐. 치전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봐. 그럼 나를 데리고 가라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요. 원래 순사가 누구 데려가려고 그랬어? 누구 데려가려고 했어? 원래 양덕 영감 데려가려고 했지. 그러면 나는 꽃갈 참봉은요. 양덕 영감만 데려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봐봐. 얘 말고 얘 데리고 갈 때 그럼 나도 데리고 가. 이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왜?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 봐봐. 그럴 거였으면
꽃갈 참봉이 이렇게 급하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알았지? 급하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얘가 막 헐레벌떡 나왔다고 그랬잖아. 왜 그러겠어? 왜? 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한대니까 급하게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얘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 나를 데리고 가세요의 의마. 여기에 여러분 내포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누구는 데려가지 말고 양덕 영감은 데려가지 말고 대신 누굴 데리고 가라? 나를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요걸 파악해야 돼. 알았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알았지? 이게 언급돼 있지 않다고. 근데 요걸 파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내포된 의미인 거야. 대화 상황을 보고 얘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줘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줘요. 왜. 이게 중요한 거. 왜? 여러분이 소설 볼 때 제가 원래 지난 시간 오늘 원래 해야 될 진도 중에 그게 있거든요. 추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추론 중에 문학도 추론이 있어요. 근데 문학의 추론은 지금이랑 비슷해. 직접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유추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봅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만 데리고 갈게 해요 순사가? 아니지. 제가 볼 때는 아까 찍혔어 이미. 이미 겸허한 말투에 찍힌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 알았어. 그럼 알았어. 너도 가고 너도 가자. 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명이 가는 거야? 총 몇 명이 가? 3명 가는 거죠. 왜요? 김원석 원래 끌려왔잖아. 그리고 누구? 영덕, 양덕, 영감. 그 다음 누구? 꽃갈 참봉. 이렇게 셋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뭐라고 해요? D 봅시다. D.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제죠. 그럼 갈 테건 당신도 갑시다. 라고 해서 부자를 다 데리고 가.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를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누굴 데리고 간다? 바로 얘네들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지. 그럼 부자니까 누가 아버지겠어? 누가 아버지? 부자, 아버지 아들이잖아. 누가? 얘가 아버지고요. 얘가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양덕영감은 데리고 가지 말고 나를 데리고 와소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왜 그런 거야? 바로 아버지는 말고 제가 갈게요.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그 얘기라고. 그런데 끝내 다 데리고 가. 그럼 여기서 봅시다. 꽃갈 참봉의 의도대로 됐어 안 됐어? 꽃갈 참봉의 의도는 경찰서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실은. 목적은 뭐야? 양덕 영감을 못 가게 하는 거지. 근데 끝내는 다 가잖아. 의사가대로 되지 않은 거. 그게 여러분 몇 번이냐면 그게 32번이에요. 알았지? 그게 32번이야. 그래서 32번에 5번을 많이 했거든 학생들이. 5번 봅시다. D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A, B, C, D 나오잖아요. 요런 거 나오면 체크해 두세요. D가 누구야? 그럼 D가 순사죠? 그 다음에 A가 선달이고요. A가 선달 선달 내가 지웠나? 선달 있구나. A가 선달. 그 다음에 양덕 영감이 B죠? 양덕 영감이 B, 그 다음에 꽃갈 참봉이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봅시다. 5번 선지 보면 D는 C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여 B를 주제소로 데리고 간다. 봅시다 여러분. 봐봐. 순사가 얘가 제안한 바를 받아들여서 얘를 주제소로 데리고 간다. 맞아요? 아니지? 얘가 제안한 바는 뭐라고? 얘를 데려가지 말라는 거라니까. 데려갔잖아. 수용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4번 선지 볼까요? 4번 선지. C는 B가 곤란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D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분 이게 문제 알겠죠? C가 꽃갈천봉이 나선 이유 뭐야? 양덕 영감이 지금 뭐에 처한 거야? 지금 약간 곤욕에 처한 거지? 그쵸? 얘가 지금 뭐하게 생겼어? 주제소 끌려가게 생겼잖아. 생각해보라고. 일제시대 여러분 경찰서 가면 얘가 제대로 그냥 곱게 있다 나오겠냐고. 그렇잖아.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제도 일단 뭐 하고 보겠어? 일단 때리고 보겠지.
일단 협박하고 보겠고 고문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안 가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가게 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얘가 곤욕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대신해서 동행하겠다. 대신해서 동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됐죠? 그 내용 얘기하는 거야. 3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요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5번 선지 이것도 그래서 뭐야 여러분? 부분부정이야. 왜? D는 C가 제안한 바를 뭐 한 거야? 거부한 거죠. 아니면 일부 수용한 거지. 그렇지 않아? 일부 수용. 왜? 일부 수용은 뭐야? 나 데리고 가 플러스 양덕영어는 데리고 가지 마. 근데 그중에서 일부 수용 요것만 하고 요거는 안 지킨 거잖아. 일부 수용한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내용이 부분부정이라고 얘도. 그렇잖아. 수용이 아닌 거잖아. 33번도 그거예요. 33번도 여러분 답 2번이잖아. 이거 또 부분부정이야. 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발음. 모두가 틀린 거죠. 모두가 틀려요. 왜 모두가 틀리냐면 여러분 앞에 봅시다. 물론 얘가 놀라긴 하죠. 원서이가 놀라요. 벌써 소문이 돌았어? 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모두가 안 건 아니야. 왜?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엔 들렸다. 봐봐. 그럼 치전이가 죽은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뜻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건 아니지. 역시 마찬가지잖아. 밑줄 문제 나오면 뭐라 그랬어? 밑줄만 보면 안 되고 뭐라 그랬어? 앞뒤를 보라고요. 주변을 보라고. 맞지? 지금 그 내용이야. 알았죠? 앞뒤를 보라고. 그래서 답 2번. 34번 갑시다. 3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분부정이에요. 답은 3번이고요. 왜 그래? 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한때 위세를 떨쳤던 양양덕, 양덕 영감이었지만 순사 한 명 온 것에 끌려가잖아. 그치? 심지어 아들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상한 무슨 예전에 세력을 펼쳤던 어떠한 위세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경계가 역전된 건가요? 여러분 역전이란 말은 뭐죠? 역전이란 말은 완전히 뒤집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반이었던 사람이 낮아지고 천민이었던 사람이 높아져서 양반이 천민을 뭐 해야 돼? 섬겨야지. 뭐 해야겠죠? 섬겨야지. 그쵸? 그래야 역전이잖아. 근데 이거는 역전은 아니지.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다까지는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역전은 아니지. 뒤집히진 않았잖아. 뒤집히면 아까 지금 얘기한 양반이 오히려 천민을 섬겨야 된다니까. 머슴을 섬겨야 된다고. 천민은 물론 아니지만.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바로 그 내용 여러분. 그래서 답 3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봐요. 제가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제가 중간에 뭐 이렇게 써놓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뭘 했어요 여러분? 인물 정리를 했어. 알았죠? 그러니까 인물이 좀 많이 나오듯이 원래 사실은 고전 소설은 인물 정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대 소설은 인물 정리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인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근데 뭐 이것처럼 현대지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훨씬 편해. 안 헷갈려. 알았지? 훨씬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까지도 고려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치? 그래서 34번, 33번,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32번까지도 우리 다 봤죠?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해서 다 봤고요. 그 앞에 부분에 여러분 조금만 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에 오더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간 정도니까 정답률 60, 그 다음에 70 정도 되는 문제가 24번, 27번, 24번, 27번 요 정도 문제. 27번 우리 봤나? 27번. 27번만 그냥 봅시다. 27번은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고 5번을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5번 봅시다. 공간의 이동 과정을 통해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가나다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가나다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가나다는 27번에 가나다? 가나다 중에 가장 아닌 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저는 딱 누구를 봤냐면 사실 이 문제 뭐로 풀어내면
바로 풀었거든요. 왜냐면 다가 바로 위에 있잖아. 또 워낙 짧잖아. 근데 5번 봤더니 여러분 공간의 이동 과정 다에 나와 안 나와요? 다에. 안 나와요. 끝. 틀린 거죠 뭐.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죠. 맞죠?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제가 일단 거시적으로 한번 봤을 때 답이 잘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제껴지는 애가. 그래서 일단 거시적인 걸로 봤을 때 답이 안 나오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지문이랑 작품이랑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근데 왔다 갔다 할 것도 가나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만만한 애를 보세요. 그럼 편해. 알았지? 가장 만만한 선생님은 그게 20 그게 다였어요. 짧은 거 바로 위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장거 같은 건 다 보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짧은 거로 해서 비교하기 편하게. 왜냐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먼저 쳐내려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은 틀리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현대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는데 바람 드러내는 게 여러분 가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자. 이거 드러나고요. 나에서는 여러분 뭐냐면 평생에 이렇게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하 귀진하면 그 좋은 간으로 이게 이제 바라는 거죠. 됐죠? 이게 바라는 거.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맨 말에 백구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요거 맨 마지막. 그쵸?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 나옵니다. 알았죠? 됐죠?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24번 정도 하고 뭐 잠깐 달빛 체질 관련된 거 정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구모 어플이 계속 나갑니다.